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 눈 내리는 풍경이고요. 산에 나무도 있죠.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겠지만 눈을 막고 있는 나무도 아마 상당히 춥겠죠. 자,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 극한 상황이라 하는데요. 자, 극한 상황에서의 다짐입니다. 자, 백석 시인의 현대시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제목이 어렵죠. 자, 극한 상황에서의 다짐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을 떠나는 사람은 그만큼 현실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집에 있는 것이 떠나는 것보다 더 힘들었겠지요. 그러나 집을 떠나서 혼자 산다는 것은 힘듭니다. 힘든 상황으로 희망마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육사 시인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강철 같은 희망을 다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고향을 떠나 방황하던 백석 시인은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의 집에 더부살이하면서 눈 속에 의연하게 서있는 갈매나무를 상상하면서 그 갈매나무와 같은 삶을 다짐했습니다. 백석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입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더욱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부치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 위에 뜻없는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을 소처럼 연하여 책임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불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던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을 지내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주 손에 살랑살랑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뒷옆에 바우숲에 따로 외로이 있어서 어두워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어렵죠. 선생님이 잘 읽지도 못했지만은 또 평안도 사투리가 많이 쓰였습니다.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남신이주, 이거는 지명이죠. 남신이주 지명이고요. 유동은 동네 이름이다, 그죠? 대구광역시, 상인동 이렇습니까? 박시봉은 사람 이름입니다. 자,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 방은 뭐냐 하면은, 박시봉은 사람 이름이고, 방은 집에서라는 뜻입니다. 그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 집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방은 편지에서 어떤 사람 이름 아래 붙이어 그 집에 살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의 집에서 아마 이 부잣집이 아니고요. 가난한 집에서
내가 새들어 살면서 의 생각들을 시로 표현한 겁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 아내도 없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졌다. 이 부분은 뭡니까? 가족과 고향을 잃어버렸다. 바로 유랑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죠. 집 떠나서 살고 있다.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이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아내도 없고 부모도 없고 동생들과도 떨어져 있다. 가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체되었죠. 화자의 처지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살뜰하는 자상하고 다정하는 뜻이고요. 자,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자, 이 부분도 어떻습니까?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에 헤맨 것은 바로 화자의 처지가 되겠죠. 객지에서의 방랑이고 현실의 고난과 고독, 아픔, 시련입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게다가 날이 바로 저물었습니다. 집 밖에 있는데 날도 저물으니까 훨씬 더 쓸쓸하겠죠. 바람은 더욱 더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온다. 자, 이 부분은 설상가상의 상황이죠. 자, 바람과 추위는 시련과 고난입니다. 뒤에 이렇게 대관한 것은 시련, 고난의 뜻이 있습니다. 자, 어려운 현실이고요. 대구법이 쓰였죠.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더해오는데, 자, 대구법이 쓰였고요. 대구법은 유사한 형식의 반복입니다. 대조법은 내용이 반대되는 것이죠. 나는 어느 목순에 집 헌 삿을간. 자, 어느 목수가 바로 이 시의 제목의 박시봉이가 되고요. 삿은 삿자리인데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입니다. 뭐 좋은 자리는 아니죠. 자, 요렇게 갈라한 것은 향토적 시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향토적 시어를 통해서 향토성을 드러내고 또 사실감, 구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방에는 우리 찰 한자인데요. 추운 방입니다. 그죠? 찬방에 주인을 붙이었다. 박시봉의 집에 더부살이를 했다. 새 들었다. 뭐 어려운 상황이죠. 고향을 떠나 박시봉의 집에 살게 됨. 자, 외로움과 고단함이 나타납니다. 이래야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습내는 축축한 냄새죠. 나는 누긋해서 눅눅한, 뭐 이런 방에 있는 것은 기분 좋지 않겠죠.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했다. 내 혼자도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내 몸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자, 디롱배기의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디롱배기는 둥글럽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인데, 여기 북덕불은 지풀 따위를 태워 담은 화롯불이죠. 추우니까 화롯불이라도 담겨오면은, 화롯불 가까이 가겠지요. 자,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추우니까 이제 화롯불을 안고 손을 쬐는 거는 뭐 추우니까 당연한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쓴다. 이 부분은 무료함과 지루함을 달래려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아주 소극적이죠. 자,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굴기도는 구르기도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이것을 하면서는 무기력한 자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책임질하는 것이었다. 슬픔과 어리석음은 바로 자아의 정서죠. 아, 슬프다. 내가 집을 떠난 것이 슬프다. 왜 이렇게 나는 떠야만 했는가, 이런 등의 생각일 수 있겠죠. 이것을 계속 책임질 한다는 뜻은 계속해서 되책임질 한다. 자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삶에 대한 성찰이고요.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자, 가슴이 막힐 때, 이건 답답함이죠. 지난 삶을 생각해 보니까 내 처지가, 현실이 답답하지요. 내 눈에는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그걸 생각하면 또 눈물이 푹 나겠죠. 뜨거운 건 눈물. 자, 비애가 나타납니다. 비애는 슬픔이란 뜻입니다.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가슴이 답답하고 슬프고 부끄러울 적이며, 여기 적이며가 반복되지요. 자, 부끄러움은 회한이고요. 동일 구조가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운율의 기본은 반복과 변조입니다. 자, 요 내 가슴이부터 부끄러울 적이면은 답답하고 슬프고 회한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나는 이 슬픈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다. 삶에 대한 어떤 절망감이죠. 숙명적이고 수동적인 운명관이 드러납니다. 자, 지난 삶에 대한 회한입니다. 자, 운명에 대한 체념이죠. 나는 이렇게 살다 가야 하는구나 하고 체념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끝났다면 C가 안 되겠죠. 그러나 전환이 일어나긴 나네요. 시상의 전환.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희망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겠죠. 나는 고개를 들었다. 시선의 변화죠. 멍청하게 무기력하게 있다가 지금 뭔가 지금 변화가 보이고 있죠. 허연 문창을, 창문이죠. 문과 창을 바라본다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데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은 아니고 뭔가 지금 변화가 있죠. 천정을 바라보는 것인데, 자, 시선의 이동,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자,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래서 무기력한 자인식이 됩니다.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더 크고 높은 것은 내 힘보다 더 크고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절대적인 존재, 초월적 존재입니다.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고,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를 이끌어가네. 자, 운명에 대한 인식이고요. 자, 이거는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자,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내 어지러운 마음에 있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자, 슬픔과 한탄은 바로 가라앉아야 할 것이죠.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자, 슬픔과 한탄이 진정된다. 이렇게 하니까 좀 진정되더라, 마음이. 자,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했어. 자, 외로운 생각은 바로 마음. 외로운 생각만 들었다. 이거는 뭡니까? 슬픔과 한탄이 외로움으로 순화되었다. 그래서 감정의 순화, 감정의 정화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러 나주손에 살랑살랑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었다. 자, 나주손은 저녁 무렵입니다. 바로 저물 무렵이죠. 저물 무렵에 내리는 사랑눈, 바로 고통 시련이죠. 자,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가까이 다가끼며 힘들잖아요. 그래, 화로를 더욱 가까이 다가낄 수 없죠. 낄 수밖에 없죠. 추우니까. 무릎을 꿇어도 보며, 그래서 무릎을 꿇어보는데 이 행위는 추우니까 좀 더 몸을 웅크리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자, 지난 삶에 대한 어떤 반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숲에 따로 외로이 있어서 바우 옆에, 먼 산 뒷옆에 바위 옆에서 외로이 서 있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아 그 마른 잎새는, 자, 지금 겨울이면 나뭇잎 말랐죠. 그 눈이 맞으면 잎새는 더욱더 춥겠죠.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아요. 자, 눈을 맞는다는 것은 바로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있다. 고난과 시련에 맞서고 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 단단하고 깨끗한 갈매나무. 자, 눈 속에서 갈매나무가 버티고 있잖아. 야, 나는 왜 이래 사노? 나도 그 갈매나무를 닮고 싶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 굳고 정한 갈매나무는 화자의 지향점이 됩니다.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의 표상이자 희망이 되겠죠. 나도 갈매나무와 같이 눈을 맞겠다. 바로 시련을 이겨내겠다. 이런 다짐이 됩니다. 새로운 삶의 다짐, 의지가 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시지만 그 의미를 파악해보면은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자,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서사적이죠. 이야기 줄거리가 있다는 뜻이죠. 독백적이고 반성적이고 또 의지적입니다. 주제는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의 의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래야 되겠죠. 자, 토속적 소재와 사투리를 사용했고요. 편지의 형식으로 자신의 근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산문적 진술이지만 쉼표를 통해 내재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글을 쓸 때는 무조건 짧은 문장이 좋습니다. 절망의 정서에서 희망의 정서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의 제목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데, 남신이지 유동 박시봉방이죠. 남신이지 유동 박시봉방인데, 자, 지명이고 동네 이름이고 사람 이름이고 방은 집에서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봤습니다만 방은 편지에서 어떤 사람 이름 아래 붙이어 그 집에 살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의 집에 살면서 편지를 보낸다, 이런 뜻이겠죠. 이 시의 화자의 상황을 한번 말해보자 인데요. 고향을 떠나 남의 집에 새들어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다. 운명과 죽음을 생각하는 절망의 상황에서 삶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고요. 자, 갈매나무의 상징적 의미는 찬눈을 맞고 있는 갈매나무의 상황은 지금 나의 처지와 같죠. 나도 현재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려는 의지와 희망을 또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나 역시 단단하고 깨끗하고 싶다. 그 현실복의 의지와 희망을 뜻합니다. 자, 이 시의 토속성이 지닌 의미는데 조금 확대 해석일 수도 있는데 포기를 제시하고 내릴 수 있겠죠. 자, 이 시는 다양한 사물들을 평안도 사투리를 통해 토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인은 일제강점기에서도 우리말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보기를 주고 묻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말을 말살하려는 일제, 오타네요. 일제에 대한 간접적인 저항입니다. 자, 이 시에서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정리해보자인데요. 자, 상실감과 부끄러움, 슬픔에 빠져 있었죠. 자, 새로운 삶의, 오타네요. 삶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갈매나무를 생각하면서. 자,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있었지요. 고향을 떠나 객지를 떠돌고 있고요.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재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가족과 헤어져서 슬픈 것은 나타나 있지만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이고요. 다음 중 현실에 대한 시적 화자의 인식과 대응이 이 시와 가장 유사한 것은 한번 볼까요? 박목원의 시네요. 강로를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달관의 경지입니다. 흐르는 구름 먼 원래 꿈꿔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떨어져도 소리 듣는 바위가 되리라. 최한의 바위죠. 자, 이 시는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꿈며 수임이 없는 날이야. 자, 어려운 현실에서도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그런 시죠. 자, 어려움 속에서 다짐하는 의지. 자, 앞에 2번은 의지가 드러났지만 이 부분이 없었죠. 어려움 속이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신이나 삼아줄 것 슬픈 사연 올로리 아로 새긴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도 인양 베어서 부질없는 이뭇 머리털 엮어드릴 것. 서정주 시인의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죽은 남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회한이 드러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입니다.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위를 건너갑니다. 니는 나를 대접 안 해줘도 나는 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당신을 위한 나의 헌신이죠. 자,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그죠? 2번하고 3번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시어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보기는 운명론적 세계관에 갇혀 있으면서도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 상관물이 되고 있다. 답은 나왔죠? 갈매나무입니다. 그죠? 여기서 객관적 상관물을 정리해 볼게요.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의 대상도 포함되고요. 감정을 고조시키는 소재도 포함이 됩니다. 폭이 넓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입니다. 우리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죠. 그 만났을 때 포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당당히 맞서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게 아마 우리의 미래를 더욱더 알차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누구나 다 만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맞서면 좋겠습니다. 자, 국어 공부의 기본은 반복과 복습, 문제풀이 공부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본문 중심의 학습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백석 시인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 방이라는 시를 봤는데요. 자,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